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0년 2월 20일 10시 17분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좀 시간을 해가지고 제가 기록 방송을 남기는데 요즘 날짜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안 보여드렸죠. 뭐 그래도 우리가 시세를 보면서 그 시간하고 날짜는 모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환율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달러냐 원화냐 이 김치 부인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위안화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또 위안화인데 또 우한폐렴에서 또 발음도 좀 비슷하긴 하죠. 뭐 이제 코로나19로 이름을 명명했으니까 코로나19로 이 코로나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명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과 환율, 그리고 지금 유로화하고 파운드화도 지금 방향성이 조금은 지금 하방 경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달러는 어느 정도 계속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할 건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러의 기조는 강세 기조의 조정 과정인 우리나라 원화로 따졌을 때 1136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은 위클리 옵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작년 9월부터 나왔는데 이 간보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그 봉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조정이 여기까지 나와서 정말 요걸 잠깐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야, 나는 이 빅리치라는 사람은 야, 무조건 상방이다. 그리고 이제 304, 307, 315를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것도 우리 그 카페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그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요즘 카페가 무슨 저걸 한다고 지금 잘 안 나와 가지고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다음 빅리치의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에 보면은 계속 이 증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써드리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디까지 봤냐면요. 여기 지금 조금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키워서 보시면은 요런 지금 모양으로 해서 이 앞으로 이제 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목표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거는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보고 있는데 자, 요만큼이 빠지던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게 2월 11일로 돼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튜브 올리면은 2월 11일짜리가 우리나라 날짜로 따지면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12일짜리가 지금 297.5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까지 그 전날이죠. 요 날이죠. 요 날 내려왔다가 어제 더 밑으로 한번 더 내렸다가 밑꼬리를 달았던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여기 이 밑꼬리가 달았는데 사실은 어제 어 여기처럼 이 여기 화요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 저점을 깨고 양봉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양봉이죠. 여기 양봉도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 양봉이 나오고 또 여기 음봉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아침 고점, 요거 좀 보기 좋게 5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고점에 이 기준봉까지 딱 걸쳤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어제하고 좀 비슷해요. 어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반등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냈는데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등 나오는데 이게 전고점을 뚫어버린 상태죠. 요 밑에서 오늘도 잘만 잡는다 그러면 이게 상승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수급으로 봐서는 완전히 지금 돌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건 다 아시죠? 여기 계속 음봉 나오다가 양봉 나와서 이 횡보를 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잡고 항상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지금 여기 지지만 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또 오늘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물론 이게 이제 깨지면은 다음에 올라설 때는 이게 올라서야지, 이 기준봉이 올라서야지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91, 290 정도까지도 시황에서 봤던 것처럼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자, 여기 이 봉처럼 여기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양봉이 안 나왔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요런 양봉이 나온 꼴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거는 무시가 못하는데 변형이 된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항상 지금 열려 있고 잠시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해외 차트에서 보면 일본 니케이를 보시면은요. 일본 니케이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일본은 이 고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고점에서 이게 한번 깨지고 내려와서 또 한번 깨진 다음에 상승이 나와서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이게 지금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 증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번밖에는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나스닥이 오르고 뭐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올라가겠지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요 바닥을 잡아가지고 뭐 파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닥을 알려드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컴퓨터 AI 프로그램하고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자 여기 이제 플러스 나오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게 확정적으로 거래가 늘면서 이런 몇 개의 횡보봉이라도 나와준다 그러면 또 반전의 여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 25분이고요. 이 이후에 이렇게 시간을 보셔도 지금 어디죠 시간이 여기 시간하고 여기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셔도 이게 기록 방송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하나 이렇게 방송을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나게 지금 올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과정들을 습득을 하시면 향후에도 어떤 기준봉만 알고 시향만 보셔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제 방송들을 보면요. 과거에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언제 공부해 가지고 언제 이렇게 수익을 나는 재테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뭐 제 방송은 정말 오래 가겠죠. 시장을 보면서 시장을 읽어내고 시장을 예측을 하고 흐름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하고 시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잠깐 저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 뭐 주식이 좀 좋아지면은 막 미국 증시 어디까지 갈 건지 뭐 할 건지 뭐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나빠지면 이제는 위기가 온다, 이런 상황을 보는 거하고는 지금 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점은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고, 항상 위기가 올 때는 증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이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좀 늘려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1997년도에 이게 IMF가 왔었죠. 지금 자 여기서 IMF가 올 때를 한번 보시면요. 자 가봅니다. 1995년 이 좀 더 줄여서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 증시가 정말 미친 듯이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84년, 85년 일본이 뭐 좋아질 때 우리도 이제 올라가면서 어 이게 이제 그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92년부터 정말 상승이 뭐 이렇게 많이 시작되는데 이걸 조금만 더 줄여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IMF가 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락으로 간 다음에 본격적인 IMF가 왔을 때는 이런 하락이 9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때가 뭐 1100, 1200포인트에서부터 이미 여기 700포인트 찍고 올라가 가지고 800, 900 갔다가 여기 481선 못 넘고 이렇게 바닥을 보여 가지고 뭐 거의 280인가 90까지 찍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이런데 그 위기 상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미국이나 이런데 해외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우나 이런 걸 봐도 뭐 거의 이 짧게 2018년도 이렇게 그 짧게 나오는 것들은 전조 현상이 일어나질 않았지만은 뭐 2008년도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때는 이런 전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물론 1987년도나 이런 그 브렉 먼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전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게 안 좋다 좋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여기 상승에서 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요번에는 사이클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치를 지금 놓고 있는데 전일 지금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근데 이 미국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른 거는 정말 랠리가 랠리를 낳는 거죠. 뭐 상승의 상승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보고 있는데 아마 다우의 목표치가 29,750에서 33,360 가기 전까지는 상승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이격 좁히는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격을 좁히고 또 올라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자, 미국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는 정말 풍부한 양적 완화를 기반으로 글로벌에다 달러를 풀지만 이 달러가 또 몰려들고 지금 위험자산 즉 주식이나 부동산 부분에서도 이 외국에서 몰려 들어오는 달러 때문에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악재가 묻혀버리는 지금 그 장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경제 붕괴를 논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지금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때 이제 그 굉장한, 이게 지금 로고 차트로 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03년부터 2008년도 이 상승이 어마어마한 상승이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상승에 자산 가치 상승,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부동산 버블로 인한 거니까 돈을 얼마나 풀어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들었겠어요. 자, 이럴 때 금도 올라갔다 그랬죠. 금도 올라가면서, 자, 금도 똑같이 이때 막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위기 때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내려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도 조정을 못 받았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점을 나오는데, 이제 금에 대해서는 제가 특집을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자산 가치의 상승에 탐욕과 공포가 존재하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넘어 올랐다 그러면은 해칭으로 금을 사야 된다 해서 지금 금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경제 주기에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금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은 주식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 뭐 금값 상승은 주가 하락, 금값 하락은 저기 뭐야 그 주식 상승, 이런 기조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정하고 나서 주식하고 분명히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짧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조정받는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중국이 이제 뭐 자금난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지면 금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방향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다우존스나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어 정말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이고, 지금 중국의 그 통제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나오고 나서 막 통제하고 뭐 이러면서도 지금 우리 중국 상해 주식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심천은 정고점을 넘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고점을 넘어서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심천 뭐 AB 뭐 이런 걸 뭐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번에 정말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정말로 200억 위안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중국 증시를 샀죠.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뭐고 10% 넘게 먹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이거는 털어버리고 다시 또 이 살 수 있는 거지만은, 정말 이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죠. 중국에서 계속 경기 부양하면서 오히려 우한폐렴이 일어났을 때보다 정고점을 더 뚫었는데, 어쨌든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은 지금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뭐 상위가 불 켜졌는데 여기 심천입니다. 이 심천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 FOMC 그 지금 뭐 회의도 지금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중국의 어 통제나 이 우한 이제 코로나19 부분이 지금 두각이 됐지만,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위안화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위안화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 1차 무역 그 합의가 1월 15일 정도에 된 다음에 중국이 이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할 틈도 없이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어쨌든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자, 8위안을 넘고
지금 자꾸 위안화 지금 절상을 하면, 7위안이죠. 7위안을 넘고 포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위안을 넘으면서 지금 이 위안화 절상을 인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절상을 인위적으로 할 때는 분명히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과연 기존에 있는 그 달러 보유고에 들어있는 거를 사용할 건지, 미국 채권을 팔아서 사용할 건지, 그리고 다른 데서 달러를 조달해 가지고 할 건지는, 그거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요번에 또 그 달러가 중국에 투자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지금 요걸 메꾸고 있고, 어느 순간에 모자란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지키면서, 뭐 혹자는 외환 위기가 일어난다 뭐 한다 하는데, 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보면은 외환 위기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중국이 생각한다 그러면 금이나 이런 걸 팔아서 이거를 보존을 하지. 어떤 아니, 정책이,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겠습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 돈을 얼마나 벌었나? 그리고 뭐 저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니들 강남에 집이나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냐 하고 나는 또 한번 묻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주식을 예상을 하고 경기를 예상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연 지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나야. 물론 알면서 안 하는 사람도 뭐 간혹가다 한두 명은 있겠지.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경제 공부 조금 하고 시장 몇 번 맞췄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면 그걸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신같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야. 신이 얘기하는 거고 시장은 앞으로 그 사람 얘기대로 갈 거다. 나도 모르니까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만큼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면 참 좋아해.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어느 때가 제일 위험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경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어 대두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맞는 거야. 나 모르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봐. 그럼 이 지식인이 이거 알려주는 건데 가짜로 올린 것도 이걸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특히나 유튜브 방송에서 경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제가 방송을 보면 제대로 된 방송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부 비판이나 경제 정책 비판이나 이런 것만 있지, 왜 해결 방법은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해결이 됐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고 하는 이 부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경제 흐름을 읽어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흐름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단순히 방송 하나 딱 띄워놓고 2020년 현금 준비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놈의 방송입니까? 이게 경제 예측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알량한 경제 공부를 딱 해가지고, 경제 공부는 어려서부터 누구나 하고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오히려 엉뚱한 지식에 쌓여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기 이런 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공식화 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투자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경제를 봤을 때, 이 흐름이 맞는구나 하고 이걸 깨우치고 나서 시장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데, 이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과정을 만들려면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제가 그 한국경제신문 그 한상춘 논설위원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저기 분석에서는 뛰어나시는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조금 미흡하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요번에도 이 그 한국경제신문 그 새벽에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들을만 해요. 모든 말이 다 맞고 어떤 경제 이론에 대해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처해져 있는 경제 이 부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이제 어떤 이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이제 항상 요청을 하는 게 이런 제안이나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시장 방향과 해결 제시 방법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엊그저께 보니까 이분과 이제 계속 메일 주고받고 이제 한번 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정부에 대한 감세 정책, 미국의 감세 정책을 보고 우리도 감세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어떤 식으로 어떤 감세를 하고 정말 중소 아니면 소상공들한테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하고 정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절대 제시를 안 해요. 감세해야 된다. 그럼 정부는 어디에다 맞춰서 감세를 할 거야? 모든 감세는 지금 대기업들한테 맞춰져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중소소상공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 뻑하면 대형마트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슈퍼나 이런 것도 다 죽이고 시장도 다 죽이고 이런 상태에서 대기업만 살리면 뭐 하냐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결국은 이 제일 밑에 애들이 잘 먹고 살아야지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경제 규모도 커지는 거지.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비리비리 할 때 얘네들이 커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경제 발전이 계속 지속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예측을 못하고 감세 정책이 나오면은 이 감세 정책에서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무조건 세금만 깎아주래. 이래가지고는 이게 정말 경제책에서 배운 감세를 하면은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그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자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식당을 한번 해봤냐 물어봅시다. 식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런 걸 해봤던 사람이라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제일 골치 아파하는 거를 딱 물어보면 물론 이제 사람 구하고 나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임대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분기마다 부가세 맞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면 부가세 맞히고 뭐하고 이거 세금 계산서 받고 또 이 나간 거 매출해가지고 세무서 갖다 주고 이런 일부터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본업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제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1년 지나면은 또 이제 세금 또 이렇게 또 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1년 이제 또 1년 지나고 나면은 개인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신고를 하면서 1년 결산을 해야 돼. 개인소득자든 법인이든
자, 이러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해 맞춰가지고 세무사에 또 서류 갖다 주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해. 제가 봐서는요, 차라리 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거 아주 큰 법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예 부가세를 12%를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 뭐 13%를 올리더라도 여기서 딱 떼어가고, 어차피 이거는 뭐 손님들한테 조금 더 올려서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걸 올리더라도 아예 그냥 포스를 이용해 가지고, 요즘에 다 무슨 그 저기 뭐야, 다 인터넷 다 되고 포스 사용하고 이러는데, 현금이 됐건 카드가 됐건 포스 이용해 가지고 이걸 세무사에 바로 신고해 버리고, 아니 내가 물건 사입을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간에 마찬가지로 물건을 공급하는데도 이 포스를 이용해서 끊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 휴대용 포스도 있으니까 모든 거래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게 저기 내역을 이렇게 나오면서 딱 12%씩만 떼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전혀 신고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만 해버리면은, 오히려 감세보다 이런 걸 해주는 게 더 훨씬 더 나아요.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선 세금 전혀 없어. 어차피 여기서 다 세금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2% 3%는 나중에 또 많이 버는 사람 더 낸다고 해서, 그러고 어느 정도 또 매출이 너무 많아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1년에 100억이든 이렇게 하면은 이 부가세만 올리면 되잖아요. 부가세만 올려버리면은 그 더 이상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부터 사실은 해결이 돼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뭐 좀 오버해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 위안화는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위안화 8위안을 목표치로 해서 이미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드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지금 달러 시스템이 전 글로벌의 통화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을 무너뜨리는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1980년대처럼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 보호무역주의로 중국과의 이 지금 재정적자 부분들을 줄여보자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달러 시스템의 목적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1985년 프라자 합의 때문에 여기서 위안화가 절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8위안 정도까지 갔다 와야지 돼요. 왜? 이러면은 중국 돈이 싸지니까 달러가 들어가서 투자하기도 용이해지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방송이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끊어가지고 좀 듣기로 합니다. 음악을 잠깐 듣고요. 자, 잠깐 시장을 볼게요. 자, 우리 시장도 지금 제가 이런 그 박스권이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걸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상황이 지금 요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요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거의 이 박스권에 도달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어디하고 또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요런 현상이 나올 건지, 지금 이 패턴보다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면 안정적으로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30분 봉을 보면은, 자, 오늘 부분에서 한 번도 양봉이 지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원달러 환율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달러는 여기서 1136원을 갈 거다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정말 한번 원강세에 대한 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그랬냐면요, 여기 지금 원달러 예상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 박스권이 좀 커져서 그렇지, 이 박스권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또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거는 자, 박스권 좀 크게 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걸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오바를 해서 그려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지금 나중에 여기 이러다가 강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원화가 강세라는 거를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을 한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려면은, 아, 달러는 약세다, 원화는 강세다. 자, 내려가는 게 원강세죠. 자, 이 부분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서 벨벨대고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냐면은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심사임당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김치 부인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의 외환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와다나베 부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스미스 부인, 그리고 유럽의 소피아 부인. 이런 식으로 어떤 외환 투자를 하는 그 주체적인 세력들을 이렇게 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김치 부인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자, 결국은 달러는 강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달러는 강세 기조 중에 조정 기간이란 말이에요. 항상 시세는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연속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상승,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선물 지수인데, 선물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요런 이렇게 하락이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승 패턴 중에 조정이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고, 하락에서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도 이런 조정이 나오고, 이 하락 패턴도 여기서 큰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바닥을 완전히 만들 때까지는 이게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상승 패턴에 접어들어서 조정 구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원 달러도요, 지금 이걸 본다 그러면은, 이건 뭐 과거에 해놓은 거니까 이건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락 패턴, 상승 패턴, 그리고 하락 패턴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지금 상승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조정이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죠. 이 바닥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무슨 금융위기가 일어나거나 나중에 이전에 IMF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변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달러 시스템이 서서히 이 글로벌에 투자를 해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이런 지금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러 우리 그 인덱스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기저죠. 지금 상승 패턴이죠. 지금 자, 여기서 상승 패턴이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까지 이어지더니 하락 패턴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하락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달러는 약세를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나 지금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99달러, 103달러까지도 밟을 수 있는 이 예상은 제가 어디서부터 해드렸습니까?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 시간이 흐를 거다, 올라가서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거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시간이 딱 가면 갈수록, 자, 1파, 2파, 3파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제 4파, 5파가 나오면은 정말 110달러, 120달러까지도 제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어, 자, 유로하고 파운드화, 그리고 뭐 중국의 정책과 환율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 중국은 지금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위안화가 예상대로 갈 거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은 지금 뭐 코로나19로 이게 지금 계속 돈을 풀면서 죽어야 되는 시장을 전고점 이상으로 넘겨놨는데 여기서 이걸 죽인다? 이건 어렵죠. 아마 돈을 더 풀어가지고 이 부분을 크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권 유지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1분기 실적은 되게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 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서프라이즈한 경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항상 통계라는 거는 안 좋았을 때는 정말 수치가 낮는데 그 좋아지기 시작할 때 수치가 높아지면 이거를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근데 이미 코로나19라는 이걸로 인해서 나빠질 걸 미리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 완전히 좋아지진 않겠죠. 지금 계속 그 진행형이니까. 근데 1, 2, 3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2분기에서 4, 5, 6월 달에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서 저기 코로나 19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성장률은 완전히 지금 침체에서 반전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4월에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거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도 우리가 예상도를 그려놓고 지금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예상도를 그려놓고 유로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트렌드를 지금 그려놓고 보는데 이 트렌드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자, 여기 트렌드 맞자마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상도를 목표치를 그려놓은 게 0.955에서 0.865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더니 이 트렌드에서 못 벗어나고 또 여기 부딪히더니 이렇게 내려와서 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지금 달러 유로죠. 달러 유로가 지금 고만고만 이게 파운드인가요? 지금 파운드네요. 파운드고 지금 영국의 파운드고 유로를 보시면은 자, 유로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트렌드는 지금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이 목표치가 1차 목표치가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면 이 추세선에 조금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할게요. 자, 여기 추세선을 하면은 거의 1달러에 1유로 1.202 유로 정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0.8, 얘도 0.88, 89 이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유로 하나 파운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예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즉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면은 이게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위에서부터 계속 강하게 유로화는 약세로 가고 1달러당 1유로가 무너질 거라는 예상을 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황이나 이런 방송이나 쭉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시장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할 때 메이저 6개국을 상대로 보는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되지만은 이 6개국 플러스 한 26개국 정도 하는 브로드 달러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고,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자, 브로드 달러 대비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시간이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것도. 자, 이것도 지금 한번 보고 가면은요. 자, 이 브로드 달러 부분이 한번 잠깐만요. 요거를 지금 바로 봅시다. 자, 준비가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브로드 달러도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꺾이고 이 하락 패턴까지도 읽어내면서 여기서 다시 재차 상승 패턴으로 돌아설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자, 이게 지금 너무 길죠. 자, 길기 때문에 요거를 한 1년치로 한번 볼까요? 1년치만 보죠. 뭐 1년치만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아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약세를 보이는데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요. 1월 1일까지밖에 지금 통계가 안 나온 거예요. 1월 1일까지.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 하락 부분이 나왔다는 거. 자, 이 하락 부분이 나왔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언제부터 강세를 보였냐면은 자, 1월부터 지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여기 약세 보이는 부분을 저기다 해놓고 이렇게 오른 거는 지금 데이터를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겠느냐? 항상 뭐든지 과하게 오르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과하게 나오다 보면은 여기 이제 60일 이격 좁히러 가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원화가 강세가 나오고 달러가 좀 비리비리하고 정말 이 근처까지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달러 약세로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는 강하게 내려오면서 겁을 주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36원이나 1136원이 깨지는 상황까지도 나와서 정말 원화가 강세가 나온다고 약세는 예상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재밌게 얘기하려면 더 올라갔다가 정말 100달러 넘어섰다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다 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요게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조금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직 포지션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도 한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내려가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미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마 외국인들이 조금 이쪽으로 수급을 좀 틀고 지수를 지금 빼는 걸로 지금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늘 미국 달러도 이게 보면은 아마 이 정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는 하겠지만 어느 한계에는 부딪히면 1136원 쪽으로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어차피 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은 반등일 뿐이다. 그리고 1136원을 가기 위한 포지션 구축이다. 정말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아예 달러 강세가고 원약세 여기서부터 이어져 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구간에 돌파를 해버리면은. 근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이 부분에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향이 바꾼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포지션 바꾸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분할로 대응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이 대응 자체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선물도 지수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부분까지도 지금 깨고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이런 아마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올라야 된다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또 실망을 할지 몰라요. 자, 어디 30분 봉 보시면은요. 아마도 양봉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지금 이제 양봉 나오잖아요. 제가 30분 봉에서 양봉 나오는 걸 확인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양봉이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음봉 나오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겠죠. 분명히 이게 포지션 구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오늘 위클리 이 옵션도 빠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항상 열려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깨고 그린 거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미국 상승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러느냐? 나중에 또 한풀이 하겠지. 여기 가가지고 무조건 올라가겠지. 미국은 빠져도 우리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열리고 여기가 열려 있을 때는 단기 매매로 대응할 수 있고, 분할 매수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내 포지션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ETF나 ETN 상품들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 얘기고요. 선물은 이렇게 방향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옵션은 바로 이럴 때 돌아설 때 변동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노리려고 그러면은 어느 반전이 되는 부분을 노려야 되겠죠. 반전이 되는 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정 안 되면 15분 봉이라도 보고 여기서 뭐 양봉이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양봉 나오면서 이 봉이 깨졌다 그러면은 다시 이 봉이 깨졌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하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분봉을 보는 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제는 제가 스윙을 하라고 그랬어요. 끝날 때쯤에서. 아마 몇 분들은 제가 이제 파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해드리니까는 알겠지만, 어제 종가에 그냥 스윙하고 가져가서 300짜리 옵션 양매수 300이나 300짜리를 사가지고 반대로 이 가격대에 맞는 부분을 여기 사라 먹어 297, 29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오늘 여기 기준봉에서 정리하고 푹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스윙이 되는 거죠.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하는 방법이야.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일봉을 보셨을 때 목표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307까지는 가고 315까지 열려 있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와서 이 이격 좁히는 거는 분명히 거의 퍼펙트하게 맞췄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 조그만 조정이 나오는데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괴로운 거야. 사람들이.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정말 잘 맞췄어. 이제는 가겠지. 자, 욕심이 이제는 가겠지가 315로 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정받다 가면 누가 뭐라 그래? 아마 이게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AI라는 놈은 여기까지 맞춰져 있는지도 몰라.
아니면 오늘 더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방을 엄청 먹으면서 다음 만기 때 올라가는 부분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거를 여기까지 완성시키고 갈지 이거는 몰라.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먼저 이게 딱 쳐버리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왜? 아니 미국이 일단은 죽어라고 밟아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도 왜 이게 지금 막 속기가 좋냐면, 어제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2% 이상이 막 올랐어요. 2.61%가 올랐다고요. 그리고 어제 뭐 아메스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킹은 좀 이제 그 화웨이 때문에 좀 안 좋은데, 이게 생명공학 지수예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은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나스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쨌든 나스닥 지금 100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대기업들이 문제야. 시장 자체 경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게 대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뭐 팡준이 마간이 계속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스닥 목표치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10,000포인트 가까이는 갈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그 다우의 목표치에 지금 한번 맞추자. 왜냐하면 S&P도 지금 목표치가 지났고 나스닥도 지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는 제가 해놨나요? 자 보시면 3,492 3,492까지 또 목표치가 있었으니까 얘도 지금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방송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보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이 올라가면은 왜 근데 한국은 떨어지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지들이 여기서 AI라는 놈은 지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목표치까지 딱 갖다 놓고 슬슬 이제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 섣불리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예측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장이 아래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올라간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여기서는 나는 빠진다고 얘기를 누가 물어보길래요. 무조건 내일 그 나스닥 오르고 미국 가니까 가겠네요. 그래서 아니 나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자기 자신 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아주 짧게 끊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ETF나 ELW나 뭐 옵션이나 선물하는 사람들은 짧게,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보고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올랐다가 지금 전체적인 장세가 비리비리해 버리니까는 지금 상당히 좀 아마 멘붕들이 왔을 가능성들이 지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에 어제도 뭐 여기 마스크나 소독용품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섹터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계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부분이 좋다 보니까 어제는 빈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갔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지도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느 섹터가 강하고 어떤 부분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 균등 분열 이렇게 그 분할을 해서 보면은 그래도 의약품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움직이고, 전기 가스업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삼천리나 한국전력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국전력도 제가 바닥에서 좀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전기전자의 삼성전자가 지금 200원 빠지면서 지금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보면은, 자, 코스닥도 지금 제약바이오는 거의 뭐 바이너스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폭넓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만 원 정도가 빠지고 있는 한 3% 정도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는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걸로 지금 시장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봐서는 오늘 돌아서면 전부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30분 봉에서 적어도 천냥봉이 나와줘야지 되지 않을까. 어제도 여기 그 241선 근처까지 240분 봉선이죠. 봉선 근처까지 가서 양봉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30분 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내려오면서 꺾여서 다시 반등이 나왔던 이 박스권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저점까지 온다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클리 옵션이 오늘 아침에 저기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풋을 가지고 있는 걸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다시 콜을 사서 한 여기 정도만 먹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컴퓨터는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AI하고 도전해가지고 이거를 읽어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이거를 가지고 간 사람은 분명한 거는 위에서 팔아먹고 풋을 그냥 들고 가서 여기서 먹고, 그랬으면은 여기 다시 콜 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 파생도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왜 주가는 얘기 안 하느냐 그러는데, 주식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은 또 섣불리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 또 저기 저 뭐야 조작이니 뭐니 먼저 사놓고 그런 얘기 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조금 그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을 찾고, 제가 섹터나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그쪽 섹터는 좀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섹터가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뭐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사실 돌아서야지, 코스닥 150은 사실은 이게 돌아서야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150도 어느 정도 이 이격 좁히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1분기 지나고 상반기 지나고 하락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가 다시 시장을 이끌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도 이 지금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하고 환율 보고 달러냐 원화냐인데, 이미 이거는 이제 결정이 났죠.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 원 강세가 한번 나오고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정말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위안화도 이제 8위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책과 환율 이 부분은 아마 4월 또 그 환율,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중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겹쳐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미국에 대한 그 또 펀치를 한번 맞아버리면은 뭐 거의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로화하고 파운드화는 분명히 유럽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생기던 어, 달러의 강세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시황에서 그 봐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그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시황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 시황이라도 이렇게 거슬러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송도 이게 이 지난 방송 보시면은 분명 시세 변동성을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내려갈 부분이나 올라갈 부분. 자, 어떤 때는 완전 내려가는 부분을 그리고 어떤 때는 올라가는 부분을 목표치를 그리면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으면 분명 요 가운데서 상당한 혼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시장을 참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항상 많은 분들이 자기 기준이 우선이 돼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빨리 올라가서 수익이 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를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지수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307, 304, 307은 항상 여기 목표치는 올라갔다가 315를 향해서 가는데 꼭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거의 갈 확률이 지금 높은 상승 패턴의 연속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 방송은 이 뭐 과거에 무슨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심지어는 1929년 공황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해 가면서 그 공부는 우리 시황에서 이미 다 했었고요. 지금 문제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와닿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제가 봐선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송의 포커스를 여기에다 맞춰서 하는 거고 단순히 한 번 방송을 듣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도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제가 무슨 이런 그 기초적인 부분이나 뭐 중국 위안화나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해 가는데 정말 필요하신 부분만 건너뛰기 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금 공부하면서 향후에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게 무슨 100년 동안 뭐 50년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재테크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구나 이럴 때는 이렇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숙지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 점은 감안해서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식이나 이런 그 기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분명 저한테 이게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높은 방송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그냥 오른다 내린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이 더 우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아는 만큼 보고 들으려면 부족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수밖에 없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카페 시황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만 가볍게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왜 이런 거는 알아야 되는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